인생의 방향이 막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지금 방황할 때 해버려요. 이러면 나중에 진짜 너무 후회스러워.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입니다. 요즘 따라 음악적 방향과 인생의 방향이 막힌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목표도 없어지고 번아웃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무기력함과 번아웃에서 벗어나서 다시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싶은데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 여성분이셨구나. 본인 소개 한번 짧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경유하고 온 박승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플로리다에서 경유해서 어렵게 왔습니다. 플로리다? Yeah. USA? Yes. 그럼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 플로리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강의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플로리다에 계신데? 아침 먹을 때마다 유튜브로 항상 강연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봐야 광고료가 제일 센데.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Oh, Jesus. 이 클래식 피아노예요? 네. 그래요? 클래식 피아노 하시면서 작곡하시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했어요? 피아노하고 작곡은? 피아노는 7살 때부터 해서 지금 21년 정도 됐습니다. 작곡은요? 작곡은 그냥 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이렇게 하다가 정식으로 배운 거는 이제 박사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클래식 작곡.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몇 살 때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1살부터 6살까지 살다가 한국 왔다가 또 영국에 또 8년 살고 다시 한국 왔다가 또 다시 미국 갔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혼동은 없었어요? 정서적인?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거? 일단 영어, 한국어 둘 다 잘 못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뭔가 문화적 차이를 계속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 이런 맞아. 거. 네. 맞아. 근데 일단 너무 질문 좋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음악적 방향이 내가 잡히지 않았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이 방황이 음악의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말하고 너무 내가 소름 돋아버렸어.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예술 분야, 미술, 연기, 작곡, 시나리오를 쓰거나 그 모든 것의 정말 좋은 재료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으로 강하게 진동되어 본 이 진동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황도 진동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방황하죠? 절절히 방황해버려 그냥. 방황을 외면하거나 방황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진짜 재료로도 못 쓰고 진짜 너무 후회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방황할 때 진짜 막 방황해버려요. 여기 끝나고 오락실 가요. 지금 방황할 때 방황해요. 막 그냥. 28은 방황하기에 좋은 나이예요. 방황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그리워도 하고 밉기도 하고 혼동되기도 하고 내가 한국 사람인가? 외국 사람인가? 영국 사람인가? 난 도대체 누구지? 이 모든 혼란이 음악의 가장 좋은 재료다. 그러니 지금 작곡가로서 너무 좋은 재료를 쌓는 기간이다. 20대에 연애도 해보고 영국 오빠,
미국 오빠, 조지아 오빠, 그레이스 오빠, 젊었을 때 그리워도 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해봐라. 그러니 너무 좋은 시기다. 근데 제가 보기에 좋은 거를 하면서 방황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나의 기도 같은 기도도 해보고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고 어떤 메시지든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 메시지도 나한테 꼬박꼬박 듣고 그걸 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들의 블루스에 이병헌 씨가 어머니 김혜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멍은 왜 슬퍼만 하냐? 맛있는 것도 먹고 슬퍼하고 음악도 듣고 슬퍼하고 여행도 가고 슬퍼해야지. 왜 엄마는 슬퍼만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희망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희망 없으면 뭔지 아세요? 슬퍼하지 말아요. 어떻게 슬퍼하지 말아요? 슬픈데. 그것처럼 무책임 말이 어디가 있어요? 내 과거의 상처로 내가 슬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말이 어디 있냐고요. 슬퍼하세요.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슬퍼해요. 꽃 떨어지는 거 보고 슬퍼해요. 그게 너무 희망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좋은 거 같이 하면서 자기가 기존에 하던 걸 하잖아요. 얘가 서서히 어둠처럼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아도 내가 감당할 범위 안에서 존재해요. 그리고 나중에 더 잘 되면 그 나의 슬픔이 사람들이 좋은 세계로 가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지금 방황해라. 좋은 거 하면서. 저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많은 소름이 돋았어요. 마이크 든 김에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셔요. 왜냐하면 또 다시 플로리다 가면 또 질문 어려우니까. 피아노 전공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작곡가로 조금씩 변해가는 사실 시기인데 교수님은 이제 성악하시다가 완전히 이제 진로를 바꾸셨는데 그 뭐 노래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이렇게 넘어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미련이 있어서 노래 여러 번 불렀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리고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전공하는 걸로 나를 입증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 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여기 손에 이거 보이세요? 여기 카메라 한 번만 잡아주실 수 있어요, 감독님? 이거 피 나가지고 딱지 진 거거든요. 이거 저 요즘에 옷으로 작업해요. 저 인스타 하는데 여러분 저 김창옥이라고 치면 저희 김창옥 TV 말고 제 개인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제가 어른들한테 인스타그램 팔로잉 하시라고 그랬더니 몇 그램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지금 그램 수가 어떻게 되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제가 몇 년 전부터 몰래 작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올라와 있어요. 9월에 첫 전시를 해요. 여러분, 서울에서 해요. 오셔가지고 구경할 생각보다는 굿즈 하나 사야 되겠다. 첫 전시회를 하는데 아침에 작업하고 왔어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작업실 가서 아마 12시까지 할 거예요. 아침 7시에 해서 저녁 12시에서 1시까지 해요. 그런 지 좀 됐어요. 그리고 버는 돈도 다 거기 써요. 근데 저 처음에 성악했죠. 그 다음 강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 지금 이거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사실 강연 시간 많이 줄였어요. 작업할 시간을 얻어야 되니까. 요즘 제가 드는 생각, 우리 자매님이래. 우리 여성분께서 하는 고민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강사인가? 성악가인가? 거기에 대한 저와 우리 여성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여성분 이름이 뭐예요? 박승혜요. 박승혜. 나는 김창옥이고 여성분은 박승혜라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할 수도 있고 작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직업은 없어도 자기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은 안 해도 되는데 사랑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봤으면 좋겠고, 죽을 때까지. 직장은 없을 수도 있고 직업은 없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길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기의 길이 뭐냐? 자기가 의미를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는 게 자기의 길이래요. 근데 그 길은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흑백적 나라에 가깝거든요. 세상은 칼라잖아요. 칼라인 사람이 칼라인 곡을 작곡하겠죠. 그러니 피아니스트를 할 수도 있고 작곡가를 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마 음악이 들어갈 거예요. 100% 확신해요. 두렵겠지만 두려움과 같이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하다 보면 두려움이 쓱 빠져요. 그리고 다시 불안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이 또 작업하는데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불안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 재료가 되기. 그래서 또 다른 불안한 사람들이 우리 여성분이 만들어내는 어떤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느끼고 자기의 불안을 잘 지나가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멀리에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로 자기를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년퇴임하면 누가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허망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일 아니어도 어르신들의 삶은 계속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경력이 단절된 분에게도 그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 너무 잔인하고 허술한 말 같습니다. 뭔가 정의가 잘못 내려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자친구랑 행복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요? 우리 맨 뒤에 있으시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에 살고 있고요. 48살입니다. 48살이시고 오늘은 여자친구분하고 오셨고, 네, 교제하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여자친구 어떤 게 이렇게 남자의 50 가까이 된 남자에게 사실 50 가까이 된 남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거론하지 않아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50 가까이 된 남자가 사랑 이런 얘기 왜 할 것 같아요? 뭐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할 때, 그런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 가까이 된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선생님을 그렇게 이 나이를 넘어서서 이런 표현을 하게 하는 여성분의 그 매력은 뭡니까?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그 힘든 시간 다 끝났어요? 아니면 진행 중이세요?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와, 제가 진짜 항상 말씀드렸는데 오늘 증거를 발견했네요. 여성들은 첫사랑 남자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대요. 남자는 누구를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내가 능력 없을 때 나를 믿어주고 내 옆에 있어준 여자래요. 나도 나를 의심하고, 나도 내가 불안하고, 나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고, 그때에 내 옆에 있고 나 믿어주고. 근데 그건 왜 남자가 그걸 기억할까요? 원래 남자는 질서 지킨 여자분들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왜 내가 능력 없을 때 나 믿어주고 당신 잘할 거라고 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남자가 능력 없으면 자기의 맨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볼품없는 내 몸조가리로 있는 나를 받아주고 믿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거죠. 이거는 진짜 확실한 거죠. 그 이유 말고 뭐 다른 건 없을까요, 스님? 뭐 예쁘다든지 그런 건 예쁜 없고. 거는 기본이고요. 맞습니다. 정호 선생님 말씀대로. 예쁜 거는 기본이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가져나갈 생각입니까? 선생님 계획은? 지금처럼만 이렇게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자친구 예쁜 건 기본. 선생님이 지금의 어려움 다 극복하시고 나서도 여러분 봐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희미해져요. 모든 것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선명해지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능력 없을 때 나 믿어준 사람이에요. 지금 여자친구분 말투, 나한테 해줬던 표정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허씨입니다. 허씨. 허씨.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거 끝나고 타투샵 가서 허씨 700개 해버려요. 에뚜로처럼. 허허허허. 사랑의 증표로. 선생님은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선생님의 고난이 진짜 선생님의 사랑을 그물로 걸러준 것 같습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여자친구분은 영원히 선생님 영혼에 새겨질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맞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